네, 안녕하세요. 과학의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온라인 주간이 돌아왔네요.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대면 수업 때는 진도를 많이 못 나왔는데 온라인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이제 진도를 열심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행평가가 두 번이 있는데 과학회의가 첫 번째가 이제 마찰력 부분에서 있다고 이제 공지를 했죠. 마찰력 언제 본다고 했죠?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에 마찰력에 대한 수행평가를 본다고 선생님이 공지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생물의 다양성에서도 하나 볼 건데, 이거는 이제 할 때 말을 해줄게요. 어디 파트냐면 이제 그 개 수준의 분류. 뒤에 파트예요, 뒤에 파트.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게 맞고, 이 부분은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미리 연습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1교시에 수행평가를 볼 거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숙지를 해서 와야겠죠? 네, 좋습니다. 보니까 선배들은 이미 수행평가를 선생님 2학년 반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1학년 너네 반밖에 안 들어가고 2학년을 8반이나 들어가는데 이제 2학년 선배들 보니까 그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또 수행평가 점수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중간고사를 잘 본다고 수행평가를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를 잘 본다고 중간고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수행평가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과정을 봅니다.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찰력에 대한 해보기 활동이 있다면 그 해보기 활동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수행평가에. 근데 중간고사는 이제 약간의 활용인 거죠. 활용. 수행평가는 이제 과학의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이라면 중간고사는 과학 지식의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행평가 못 봤다고 내가 내년에 중간고사도 못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첫 시험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얼만큼 아는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공지사항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현준이랑 강인이가 이제 5분 발표를 했잖아요. 앞으로 뭐 자기가 발표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미리 와서, 강인이랑 현준인지 미리 발표를 어디에서 어느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미리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런 주제로 이제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강인이나 현준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영상을 찍어서 개인톡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거 찍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앞에 나가서 말하는지를 영상으로 보면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빨리빨리 고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연습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연습하면 앞에서 말하는 그런 스킬이 정말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받아줄 것 같고 이렇게 하루에 2명 정도 이제 리미트를 두고, 물론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2명 정도는 이제 만약 하고 싶다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공지사항을 다다다다다 얘기했는데 하나만 공지사항을 더 말할게요. 네, 공지사항을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라인 수업 때 어떤 친구가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쟤는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왜 쟤 안 혼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그걸 믿어요. 약간 어떤 거냐면 얘들아, 서커스에 곰이나 이런 동물들 훈련시킬 때 이 동물들을 학습시킨다거나 공부시킨다고 표현을 안 하죠. 말을 듣게 하는 걸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이라고 해. 근데 인간한테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간한테는 공부 혹은 학습이라는 표현을 써요. 훈련은 어떤 뜻이냐면
막 갈궈가지고 연습시키는 거야. 그 훈련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공부나 학습은 어떤 거야?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즉 훈련은 연습시키고 갈구는 대상은 누구야? 교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훈련사가 초점이라면 익히고 그런 익히는 거는 익히고 배우는 건 누가 초점인 거야? 학생이 초점인 거죠. 초점이 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라 잔소리를 해도 안 들을 친구들은 어차피 안 들을 뿐더러 이제 만약 뭐 들어라 해서 듣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으세요, 뭐 온라인 클래스 보세요 해서 안 듣는 친구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아무도 시켜주지 않고 대학 가기 위해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습관을 중학교에서는 기른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 이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본인만 손해란 얘기입니다. 결국 본인만 손해. 온라인 클래스 안 들어봤자 본인만 손해죠.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방법을 모르고 가면 본인만 손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이 말 안 해도 1학년 5반 친구들은 잘 할 거라고 믿지만 선생님 귀에 더 이상 쟤는 뭐 온라인 클래스 때 뭐 한다더라, 게임 한다더라 이런 소리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공지사항을 따다다다 얘기했는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봐야죠. 자, 생물의 분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생물을 분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왜 분류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돼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뭐 생물 분류 방법과 그 목적이 뭐 핵심 개념이 되겠고, 오늘의 학습 목표 역시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프린트 나눠준 거 지금 보면서 교과서는 몇 쪽이죠? 교과서는 104쪽. 104쪽을 보면서 한번 애니메이션 봅시다. SF 소설을 읽고 싶은데 어디로 가지? 저기 소설 코너로 가자. 소설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네. 이 소설 재밌겠다. 서점에서 책을 종류별로 진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집에서 책을 어떻게 꽂아놔요? 보통 이제 약간 뭐 출판사별로 꽂아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역사책 쫙, 그 다음에 소설책 쫙, 뭐 과학책 쫙 이런 식으로 꽂아놓는 경우도 많죠. 서점도 가보면 뭐 딱 이런 식으로 역사 파트, 뭐 역사 9, 역사 1, 뭐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뭘까? 자, 그럼 상상을 해봐. 안 나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모든 책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막 책 하나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막 그렇겠죠. 종류별로 진열하는 까닭은 쉽게 찾으라고죠. 원하는 책을 빨리 찾도록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린 이거를 이제 생물의 분류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죠. 생물을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원하는 생물을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길가를 가다가 어떤 풀밭에 어떤 꽃을 봤어. 근데 그 꽃을 처음 봐. 근데 내가 그 꽃을 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책이나 뭐 찾아보겠죠. 식물도감 같은 거 찾아보겠죠. 근데 그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꽃이 나열되어 있다면 찾기가 힘들 텐데, 꽃이 카테고리별로 뭐 예를 들면 뭐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풀, 뭐 아니면 풀, 나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그 꽃을 찾기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생물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생물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분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 코너 가보면, 마트에서도 고기 코너 가보면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별로 쫙 뭐 삼겹살, 뭐 목살, 아니면 돼지고기 또 뭐가 있지? 삼겹살, 목살 뭐가 있죠? 살치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쫙 돼지고기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옆 칸에 가면 이제 소고기가 이제 쫙 있는 거죠. 소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꽃등심, 뭐 등심, 안심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엔 닭고기, 뭐 그 다음엔 오리고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기별로 나눠져 있죠. 또 채소는 어떤가요? 채소도 이렇게 녹색 채소, 그 다음에 뭐 뿌리 채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음료도 이렇게 탄산음료, 이온음료, 우유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죠. 자, 이게 다 왜 그래요?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고르기 쉬우라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찾기 쉬우라고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분류의 목적은 원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목적을 알고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04쪽에 이제 해보기 활동. 생물은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할까? 자, 사실 뭐 마트에서는 그냥 뭐 대충 비슷한 것만 묶어놔도 되는데, 생물은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은 뭘까라는 거죠. 자, 주변의 생물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과학적인 생물 분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요렇게. 자, 얘들아, 내가 소나무, 민들레, 고사리, 송이버섯, 벼, 광대버섯 요렇게 놔두면 너네들은 어떻게 분류를 할래? 이거 분류 기준이 정말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버섯과 식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버섯은 송이랑 광대버섯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식물에는 고사리, 민들레, 벼, 소나무. 이건 과학적인 기준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과학적인 기준이 맞아요. 얘는 과학적인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광합성을 하죠. 쉽게 말해, 광합성이라는 건 내가 어떤 생물을 잡아먹지 않고서 그냥 내 스스로 뭔가 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혹은 물이나 그런 빛 이런 걸로 이제 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식물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근데 버섯은 어때요? 버섯은 다른 생물의 양분을 빨아먹어. 다른 말로 기생을 한다고 하죠. 기생. 너네 기생수란 말 들어봤어? 이렇게 기생한다. 기생충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생충. 지난해 이제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지난해가 맞나요? 지지난해인가? 기생충이라는 말을 언제 쓰죠? 기생충은 이제 어떤 벌레가, 충이니까 벌레인데, 이 벌레는 단순히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가 아니라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 같은데 딱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막 빨아먹고 사는 애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에 감염되면 굉장히 사람이 막 말라가죠. 막 이렇게 막 빼빼 말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기생충의 애가 뭐가 있어? 뭐 회충, 아니면 그 뭐냐, 곱증이 그 사는 그런 기생충들 있죠. 근데 이게 버섯은 이제 다른 생물의 양분을 빨아먹는 그런 기생성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기준은 버섯 대 식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버섯은 다른 말로 이제 균류라고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균계라고 배울 건데, 이제 버섯 대 식물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먹을 수 있는 거 보자. 먹을 수 있는 거. 소나무 먹을 수 있나요? 소나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소나무, 왜냐면 막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독성이 있다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소나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사리, 우리 고사리는 먹죠. 송이버섯 먹죠. 그다음에 민들레, 우리 민들레도 먹죠. 민들레 줄기 먹죠. 그다음에 벼도 먹죠. 근데 광대버섯 먹으면 되나요? 광대버섯 먹으면 큰일 나죠. 광대버섯이 왜 광대버섯인 줄 알아? 먹으면 얘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변하는 거야. 막 광대처럼 막 웃고 막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광대버섯인데 광대버섯은 이제 먹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과학적인 기준일까? 얘는 과학적인 기준이 아니지. 왜 과학적인 기준이 아닐 것 같아? 얘는 지극히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 사람은 먹을 수 없지만 광대버섯을 다른 생물들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소나무, 고사리, 송이버섯, 민들레, 벼 이런 애들은 육식동물들은 못 먹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육식동물에게는 막 호랑이 같은 애들이 소나무를 먹진 않잖아요. 그런 걸 못 먹잖아요. 아예 호랑이 같은 애들은. 그러면 걔네 호랑이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지 과학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과학적이고 뭐가 과학적이지 않은 기준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를 했을 때 없는 것에 소나무 들어가 있네요. 없나 보다. 왜 없지? 자, 먹을 수 없는 것에 소나무, 광대버섯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걸로. 자, 소나무, 광대버섯은 먹을 수 없다. 근데 어차피 얘는 과학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과학적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봤는데 광합성을 하는 것. 다른 말로 식물인 거죠, 식물.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아까 균류라고 했었는데 뭐 균류, 버섯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광합성을 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나무, 민들레, 고사리, 벼 식물들이 있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은 송이버섯과 광대버섯이 있다. 그래서 얘는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맞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과학적인 분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를 봤더니 단순히 객관적인 걸로는 부족해. 왜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준거 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여긴 사람이 주체죠. 사람이 주체야.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송이버섯, 고사리, 벼, 민들레, 소나무, 광대버섯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잖아요. 분류 기준이. 그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생물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주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이건 뭐가 주체예요? 생물들이 주체잖아. 그죠? 소나무가 광합성을 한다. 민들레가 광합성을 한다. 고사리가 광합성을 한다. 벼가 광합성을 한다. 송이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광대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이제 보여요? 여긴 생물이 주체고 저긴 사람이 주체잖아요. 생물이 주체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괜찮나요?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본다. 자, 그래서 1의 기준과 같이 달리 2의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면 친구들과 결과가 같다. 자, 1은 사람이 사실 1의 기준은 어떤 친구들이 해도 똑같죠. 왜냐면 우린 다 사람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호랑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호랑이는 반대를 하겠죠. 나는 다 먹을 수 없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의 기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지만 2의 기준은 생물의 고유한 특징이므로 모든 사람의 분류가 같다. 얘들아, 어떤 말이 중요한 거냐면 고유 특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유한 특징. 즉 과학적 분류 기준 이꼴 뭐다? 과학적 분류 기준이란 생물의 고유 특징. 아까는 뭐였죠? 광합성. 아까는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생물의 고유 특징인 거죠. 오케이? 고유 특징.
고유 특징이라는 건 뭐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내는 특징이야. 괜찮나요?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내면 그건 고유 특징이고 생물의 고유 특징은 과학적인 분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주면 좋겠죠? 고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유. 자, 그래서 생물의 분류란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 분류의 방법은 특성을 관찰한다. 이때 이 특성은 뭐? 고유 특성. 자, 고유 특성. 생물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류 기준을 정한 후 기준에 맞게 분류한다. 우리 다음 주에 오면은 실제로 한번 하루는 수행평가하고 하루는 이제 식물들 뜯어다가 한번 이제 분류해서 실제로 이렇게 식물들 한번 분류해봅시다. 풀 좀 뜯어가지고. 이제 이건 한번 해보면 되게 딱 감이 와요. 이게 이렇게만 보기만 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한번 이제 식물 가지고 해보면 이제 좀 감이 올 겁니다. 고유 특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쁘다 안 예쁘다로 나눌 수 있나? 우리 반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런 건 고유 특성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키가 150 이상인 친구와 150 이하인 친구 이렇게 하면 나눌 수 있죠. 그런 건 고유 특성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면 자, 예쁘다 안 예쁘다. 못생겼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 봤을 때는 1학년 5반이 다 예뻐.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1학년 5반에 누구만 예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으므로 얘는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키가 150cm 이상이다 혹은 미만이다. 얘는 우리 반이 정확히 이렇게 딱 150 이상인 친구들과 미만인 친구들로 분류가 되겠죠. 이런 고유한 특성은 과학적인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적인 분류에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아까 내가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사람의 관점이면 안 되고 생물의 관점이어야 된다. 뭔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면 안 되는 거야. 인위적이면 안 돼. 사람의 관점이면 안 돼. 사람의 관점 X. 사람 중심이면 안 된다고. 먹을 수 있다 없다, 뭐 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생물의 관점이 아니야. 무려 독성이 있다 없다도 생물의 관점이 아니에요. 독성이 있다 없다로 생물을 나누지 않아, 과학에서는.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잖아. 인간은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생물은 그게 독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위적인 거는, 그러니까 즉 사람의 관점이 들어간 거는 이제 과학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과학적 기준. 그리고 고유 특성이어야 돼. 즉 모두가 봤을 때 동일.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죠? 이 분류 파트가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여기가 깐깐해요. 여기가 깐깐한 파트예요. 생물에서 가장 깐깐한 파트고 뭔가 생각보다는 어려운 파트라서 이제 잘 이렇게 기준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기준을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시험은 안 치겠지만, 그죠? 자, 생물 분류의 목적.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까 마트에서 이제 고기를 분류하는 이유는 고기를 쉽게 찾기 위해서, 그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류를 하다 보면 결국 가깝고 먼 관계가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 침팬지,
원숭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원숭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긴 꼬리, 짧은 꼬리, 짧은 꼬리. 사람도 짧은 꼬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퇴화된 꼬리죠. 왜냐면 우리는 꼬리뼈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꼬리인 거죠, 사실. 꼬리뼈가 있긴 하니까 꼬리가 없다고 할 순 없는데 퇴화된 꼬리인 거죠. 꼬리뼈가 있긴 하지만 꼬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퇴화된 꼬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사람과 침팬지는 묶이고 이제 원숭이가 안 묶이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더 가까워? 사람과 침팬지가 더 가까운 거죠. 침팬지와 원숭이보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침팬지, 원숭이. 자, 그러면 사람은 침팬지가 원숭이보다 더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온 과정을 밝힐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건데 지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뭔가 진화할 때 공통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있는데 이건 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조상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진화학에서 공통조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먼저 원숭이로 갈라져 나온 다음에 나중에 사람과 침팬지로 갈라져 나왔겠구나. 즉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즉 이게 뭐야?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온 과정. 이게 진화잖아요. 그죠? 진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이게 생물 분류의 목적입니다. 자, 생물 분류의 기준은 생물의 생김새, 속 구조, 한살이, 번식 방법, 호흡 방법 등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 이 생김새라고 하니까 예쁘다, 못생겼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김새라는 건 뭐냐면 잎이 뭐 1개다, 잎이 3개다, 뭐 이런 생김새를 말하는 겁니다. 줄기가 각이 졌다, 둥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지 뭐 예쁘다, 그런 느낌 아닙니다. 꽃이 예쁘다 이런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잎이 1개다 3개다 뭐 줄기가 각이 졌다 둥글다 꽃잎이 둥글다 뾰족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뭐 절대 예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속 구조. 뭐 속 구조라고 하면 뭐 그물맥이다 나란히 맥이다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물맥 나란히 맥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한사리가 뭐죠? 여러 해살이 한살이 배운 적 있나요?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그게 뭐냐면 이제 풀 중에서 한 해만 사는 게 있고 몇 년 동안 사는 게 있는데 이제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뭐 이런 거 있고. 번식 방법. 식물 중에서는 이제 포자로 번식하는 거가 있고 아니면 뭐 씨앗, 종자로 번식하는 게 있죠. 아니면 동물은 어떤 게 있죠? 동물은 이제 번식할 때 우리처럼 애를 안에서 낳아서 기르는, 어려운 말로 할 수 있는데 안에서 낳아서 기르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들처럼 이제 정자와 난자를 바깥에다가 놓고 그냥 밖에서 수정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정이 배 안에서 되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체내 수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들은 체외 수정. 물고기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컷 물고기가 막 이렇게 정액을 뿌리고 가면 여기에다가 이제 암컷 물고기가 또 와서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뿌리고 가는 이런 장면 볼 수 있죠. 얘네들은 서로 그냥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체내 수정, 엄마 몸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다음에 호흡 방법. 자,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우리는 폐로 호흡하고, 개구리 같은 경우는 피부로도 호흡하고, 약간 이런 호흡 방법이 다르다. 자, 상어, 고래, 사람을 호흡 방법으로 비교하면 상어는 아가미, 고래와 사람은 폐로 호흡한다. 그러면 고래와 사람이 더 가깝겠네. 상어보다 고래와 사람이 더 가깝겠네.
생긴 건 상어랑 고래가 비슷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고래와 사람이 더 가깝겠네. 그죠? 아까 내가 생김새로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구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어와 고래보다는 고래와 사람이 더 가깝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고래는 상어랑 달리 고래는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어는 알이잖아요. 고래는 새끼예요. 고래는 우리처럼 애를 엄마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임신을 해요. 배요, 진짜로 실제로. 그러고 낳아요. 근데 상어는 아까 그 물고기들처럼 이제 아빠가 이렇게 물속으로 이제 놔두면 이제 엄마가 또 와서 난자 이렇게 놔두는 그런 그래서 알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고래는 우리처럼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랑 사람은 가깝다. 같은 포유류죠. 새끼가 있다고 해서 포유류. 근데 상어는 어류죠. 그래서 우리랑 좀 더 가깝다. 멋있죠, 고래? 상어, 고래, 사람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고래가 어떻게 이제 진화를 했냐면 실제로 이제 맨 그 생물의 그런 동물의 조상은 이제 어류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확실한 건 모르죠.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옛날에 공기가 조금 더 오염이 되어 있고 뭔가 육상에 올라오기 힘들었을 때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좀 낮았을 때 물속에 살았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러다가 이제 뭔가 오존층이 생기고 뭔가 공기가 조금 질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 육상으로 올라와요. 육상 동물. 그 중에 우리 사람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사람은 한참 뒤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육상 동물로 갔다가 어떤 동물들은 다시 수중 동물로 돌아가요. 이게 고래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고래. 그러니까 고래는 쭉 어류였던 게 아니라 어류였다가 육상으로 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 이제 그렇게 진화한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실제로 사람과 더 가깝다. 육상에 있는. 육상이라는 말은 알죠? 육상은 뭐예요? 육지 위에 있다고. 육지 위. 육지 위에 있다고 육상인 거죠. 보이나요? 사람이 잠수부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래죠, 고래. 갠 거 같죠? 그 흰 수염 고래. 이렇게 배에 수염무늬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배고 쪽의 창의력 키우기 문제 봅시다. 자, 지금 동물원의 배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동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배치를 했길래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내가 만약 동물원의 설계자라면 펭귄을 어디다 배치할까? 자, 펭귄을 어디다 배치할까요? 지금 다들 한 30초 생각해 보세요. 펭귄 어디다 배치할까? 근데 사실 너무 뻔하긴 하죠, 그죠? 일단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사는 곳, 뭔가 생물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북극곰과 실제로 제일 가까운 건 물개일 텐데 둘 다 포유류니까 그럴 텐데 지금 둘을 좀 떨어뜨려 놨죠. 그러니까 사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죠? 타조랑 앵무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육상에 사는 애들이고 북극곰, 돌고래, 물개 얘네들은 뭐 북극곰과 물개 같은 애들은 뭐 바다와 육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물에서 사는 친구들이니까. 그럼 펭귄 어디다 놓으면 되겠어요? 뭐 이쪽에 놓으면 되겠죠, 펭귄. 그죠? 그래서 지금 사는 곳과 번식 방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뭐 펭귄은 돌고래나 물개처럼 바다에서 살고 뭐 먹이를 잡아먹지만
이들처럼 새끼를 낳지 않고 앵무새나 타조처럼 알을 낳는다. 참고로 앵무새와 타조는 뭔가요? 지금 이 두 개는 새죠, 새. 조류. 이 셋은 뭔가요? 이 셋은 포유류. 우리랑 비슷한 포유류. 그죠? 그래서 새 포유류고 번식 방법은 얘는 알. 그다음에 얘는 새끼. 그죠? 근데 펭귄은 좀 애매하다 이거죠. 펭귄은 사는 곳은 북극곰, 돌고래, 물개랑 같은데 지금 타조랑 앵무새랑 펭귄도 조류예요, 조류. 그래서 알을 낳죠. 수컷 펭귄이 알 이렇게 품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진짜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 있는데 나중에 같이 보면 재밌겠네요. 펭귄은 일부일처제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먼 바다를 나가서 먹이를 잡아오고 그동안 이제 한 마리는 쭉 이렇게 지켜요, 알을. 엄청 추운데도 지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조류입니다. 어쨌든 알을 낳으니까. 그래서 펭귄은 바다에서 이제 북극곰, 물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까먹었어. 돌고래와 같이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살지만 이제 실제로는 조류기 때문에 알을 낳는다. 즉 앵무새랑 이제 또 까먹었네. 자, 앵무새랑 타조랑 비슷하게 알을 낳는다. 따라서 사는 곳과 번식 방법을 모두 고려해서 돌고래와 앵무새 우리 사이에 배치해라. 여기 사이에 배치해라. 그죠? 됐나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05쪽 아래 봅시다.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은 생물 분류라고 한다. 분류하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 뭐 엄청 많이 배웠죠. 생김새, 속구조, 한살이, 번식 방법, 호흡 방법. 여기서 생김새는 예쁘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주관적인 거 아니고, 뭐 잎이 뾰족하다, 잎이 톱니 모양이다, 이런 식의 생김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식구의 옷을 기준을 세워 분류해보자. 뭐 이런 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뭐 티셔츠, 바지, 뭐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고.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이제 학습지 잘 채워가면서 듣도록 합시다. 저번에 보니까 학습지가 정말 많이 안 채워져 있더라고요. 네, 뭐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아까 서커스 얘기했죠, 선생님이. 우리는 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커스의 곰이 아니고 우리는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체적인 인간이잖아요. 주체적으로 익히고 학습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